똑같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좀 질리지 않나요? 항상 고민이 뱃살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날씬했으면 좋겠는지. 항상 똑같은 기구만 쓰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무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좀 떨어볼까 하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는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찍은 브이로그가 별로 없기도 하고 너무 아쉬워서 말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면서 마시려고 와인도 준비했거든요. 짠!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와인만 먹는다고 하면 제일 즐겨 마시는 와인입니다. 이베르티 모스카토 다스티인데요. 굉장히 달달해서 안주 없이도 그냥 홀짝홀짝 잘 들어가고, 제가 그리고 워낙에 달달한 와인을 좋아해서 이거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어볼게요. 딱 이 정도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수다를 떨어볼 거냐 하면 바로 운동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 브이로그를 보면 루틴처럼 꼭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오전 운동이잖아요. 그만큼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지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오랫동안 이것저것 운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가졌던 생각들, 행동들 공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우선 저는 지금 키 158cm에 44kg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욕이 막 엄청 많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적게 먹는 편은 아니고 주로 그냥 보통 평균치 정도는 잘 먹는다 정도의 이제 양이고요. 먹은 만큼 찌는 체질도 사실 아니라서 크게 살이 쪄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예 안 찌는 체질은 아니라서 최저 몸무게가 38kg이었고, 그리고 최고 몸무게가 49kg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8kg, 49kg 모두 운동을 안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10kg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몸무게의 이 격차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은 저는 필라테스, 요가, 헬스 이렇게 총 3가지를 주로 해왔는데요. 일단 먼저 요가는 제가 가장 먼저 처음에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처음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 꽤 잘 맞아서 총 10년 정도를 해왔고요. 10년 중에 5년은 이제 요가하는 수련원에서 요가를 배웠고, 5년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집에서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간히 그냥 원데이 클래스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단기권 뭐 3개월, 4개월 끊어서 간간히 가기도 해요. 가서 또 하고 싶을 때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총 7년 정도 했는데요. 7년 중에 한 3, 4년은 센터를 계속해서 꾸준히 다녔고, 그리고 나머지 또 3년 정도는 간헐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헬스는 제일 제가 한 지 얼마 안 된 운동이기도 한데요. 제가 3년 전에 처음으로 헬스를 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헬스장 회원권을 끊는 게 제일 조금 메리트가 있기도 했다 보니까 끊었다가 흥미가 안 생겨서 계속해서 조금 다니다가 안 다니고 다니다가 안 다니고를 반복하다가 이제 꾸준히 주 3, 4회씩 가게 된 거는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은 저처럼 좀 말랐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탄탄한 근육을 가진 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넓게는 건강하게 운동하는 법에 대한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운동의 시간과 횟수에 신경 쓰지 말자입니다. 운동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운동을 얼마나 꾸준히 오랫동안 하느냐인 것 같아요. 이 지속성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지속성을 무시하고 가끔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의 강도와 횟수에 좀 매달리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시간이 안 날 때도 있고 시간이 조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강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번에 운동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번에는 30분밖에 못 할 것 같은데 그냥 가지 말자라고 포기를 해버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강도와 주에 몇 번 갔는지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이라도 해도 된다. 유산소만 타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헬스장을 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꼭 못 가더라도 자기 전에 스트레칭 정도만 깊게 해줘도 몸은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횟수나 강도에 너무 강박을 갖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아주 작은 거라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승리하는 정신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오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내 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헬스든 필라테스든 요가든 어떤 운동을 하시던 간에 항상 내 눈바디 체크하는 거는 진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눈바디를 체크하라는 게 아니고 해부학적으로 내 몸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몸이 어디가 조금 안 좋고 가동성이 어디가 좀 안 나오고 그리고 좀 어디가 약한지, 어떤 근육이 어떻게 약한지를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칭만 하더라도 사실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스트레칭을 할 때 왼쪽이 조금 더 좀 뻑뻑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왼쪽에 스트레칭을 더 깊게 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겠구나를 조금 내 몸을 분석하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조건 그냥 내 몸이 날씬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갖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날씬했으면 좋겠는지, 이 부위는 어땠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몸의 사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과 내 몸을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듬어야 좋을지, 어떤 운동으로 다듬으면 좋을지를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정말 운동의 효과가 확 띱니다. 내가 그냥 유튜브에서 이런 거 하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근육을 키우고 그리고 어떤 부분의 지방을 어떻게 덜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부하시면은 훨씬 몸이 빨리빨리 변하고 더 이쁘게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민이 뱃살이었어요. 저는 팔다리도 마르고 뼈도 굉장히 얇고 그런 몸인데 뱃살에 항상 살이 찌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제가 살이 없는 줄 알았지만 뱃살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뱃살을 좀 줄이고 싶었고, 뱃살이 있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네모가 되는 거예요. 허리가 통짜가 되고 어깨부터 골반까지 이렇게 직사각형 네모형 몸이 되는 게 너무 싫고, 그 부분이 좀 모래시계형으로 깎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갖고 싶은 몸의 사진들을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몸이랑 뭐가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허리 라인이 생기려면은 다들 약간 지방을 덜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없어 보이지만 근육 없이 지방으로 마른 타입이라서 쉽게 말해서 약간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그런 몸이었어가지고 지방을 덜어내고 근육을 채우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잘록한 허리 라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뱃살도 빼야 되고 옆구리 운동도 해야겠지만 어깨랑 골반이 좀 운동이 되어 있어야 허리가 잘록했을 때 그 대비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분석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냥 유튜브 영상 같은 것만 보고 해도 근육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주잖아요. 여기가 타깃이다.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여기가 아파야 된다. 힘들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계속 보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요. 어깨 근육 이렇게 생겼었지.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나눠졌었지.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근육의 위치에 따라 운동을 다르게 하는 법을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깨 운동하고 엉덩이 운동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깨를 키우려면 또 약간 등도, 팔도, 가슴도 있어야 된다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운동을 하게 되고, 엉덩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면 허벅지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위해서 또 종아리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타겟 근육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새 전신 헬스의 루틴이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 몸을 좀 분석해서 보는 편이에요. 지금 내 몸이 좀 왼쪽 오른쪽 할 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힘든지, 어떻게 가동 범위가 다른지 이런 것도 많이 비교를 해보고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 편이고,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하면서도 내가 아직도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든지, 그러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자세를 시도해보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강력 추천하는 운동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항상 똑같은 기구만 쓰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다 아는 기구들만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등 운동한다. 그럼 그냥 랩풀다운 계속 땡기고 시티드로우 땡기고, 물론 너무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똑같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좀 질리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운동만, 내 루틴마다 같은 운동만 하면 좀 질리고, 그리고 우리 무게가 갑자기 15kg 하다가 갑자기 30kg 하고 이렇게 푹푹푹 늘진 않잖아요. 툭툭툭 이렇게 확 뛰면서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아직도 이 무게를 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자괴감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운동으로 자극을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하면 내가 질리지 않고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양한 자극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냥 들어왔던 운동이고 그냥 대표 운동이라고 하니까 했던 운동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하는데 자극이 안 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나는 똑같이 하라는 거 했는데 나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자극이 안 온다. 혹은 내가 하는데 이게 이 운동이 맞는지 모르겠다. 등 운동을 하고 있는데 팔만 힘든 것 같다. 약간 이런 기분을 가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세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다른 운동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등 운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머신으로 랩풀 다운, 시티드로우, 앉아서 하는 로우, 여러 가지 머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머신보다 케이블이 조금 더 자극이 잘 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케이블 앞에다 두고 무릎 꿇고 위에서 이렇게 좀 로우 해보는 거, 랩풀다운처럼 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체어 가져다가 한 손으로 이렇게 당기는 그런 운동도 있어요. 그리고 롱바벨 같은 거 잡고 밑에서 당겨주는 그런 등 운동도 있고, 그냥 바벨 가지고 체어에서 해주는 등 운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자극을 굉장히 섬세하게 찾을 수 있는 맨몸 운동들도 많고, 바벨 들고 하는 운동도 많고, 케이블 운동도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 해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시면 뭐지? 이렇게도 자극이 오는구나 하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포인트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발견이 좀 신기하고 즐거워서 이 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여러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동작을 할 때는 천천히
꼼꼼히 하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무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무게도 중요합니다. 무게를 점차 늘려가는 것도 이 근매스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꼼꼼히 천천히 섬세하게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한 동작을 하더라도 특히 이완할 때 느릿느릿 이완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딱 복압 잡고 코어 잡고 그 자세에서 천천히 이 자극점을 느끼다가 천천히 내리는 그 느낌이 저는 정말 좋단 말이죠. 너무 변태 같은가? 아무래도 힘드니까 빨리 하고 끝내자라는 생각에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왠지 빨리빨리 하면 좀 더 큰 무게도 들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지는 않나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의 그 타겟 근육이 아니라 다른 근육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가 빨리빨리 느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근육을 정확하게 내가 잡고 있는가를 인지하면서 빨리빨리 하지 않고 좀 천천히 그 근육을 계속 이렇게 자극을 느껴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고, 그랬을 때 운동 효과가 훨씬 더 빨리빨리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랩풀다운을 할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이완할 때거든요. 이 등을 이렇게 쭉 짜줄 때 수축이 되잖아요. 이때 쫙 하고 모든 힘을 끌어서 이렇게 수축을 하지만 내려갈 때 천천히 풀고 내려간다던가 올라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힙업 운동을 할 때 스텝업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 쑥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 쑥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고 약간 이렇게 수축할 때는 힘을 줘서 수축을 하지만 이완할 때 천천히 끝까지 스트레칭을 하는 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늘리고 끝까지 수축하는 이렇게 범위를 크게 가져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데 끝까지 이렇게 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스트레치를 쭉 하는 느낌을 굉장히 내가 좀 강하게 느끼면서 천천히 운동을 진행해라 라는 말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처음 하는 동작은 무게 치지 말고 무게 하지 말고 맨몸으로 혹은 뭐 무게 없이 무게 달지 않고 한번 해보시고 충분히 몸이 달아올랐을 때 무게를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헬스하면서 뭐 어디가 다치거나 이래 본 적은 없지만 제 주변에 정말 다친 사람들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스트레칭 부족이나 무리한 운동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 한계점까지 가야 근육이 클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다가 다치면 한 달 운동 못하고 한 달 운동 못하면 근육 다 빠지고 그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꼭 하시고 무게 없이 이 자세에 내 타겟 근육이 잘 먹는지를 먼저 잘 체크해 보시고 그 자세 그대로 조금씩 무게를 늘리는 거 천천히 점진적으로 느릿느릿 꼼꼼하게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는 식단이에요. 사실 다이어트든 간에 근력을 늘리던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식단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먹는 만큼 찐다 이런 체질이 아니라서 식단을 엄청 빡세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근육을 키우려면 저 같은 사람도 무조건 식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 뼈말라 인간에서 저처럼 약간 근육을 슬림 탄탄하게 뭐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도 식단을 꼭 하셔야 돼요. 물론 증량을 위해서라면 많이 먹는 거, 자주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좋은 식단을 가졌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하루 식단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처음에 일어나서 운동을 저는 오전에 가거든요. 운동 가기 전에 저는 바나나라던가 식빵 구운 거, 토스트 한 거 하나 정도는 꼭 먹고 가는 편이에요.
일단 공복 유산소 같은 거 하면 살도 좀 더 잘 빠지고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복으로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좀 머리도 띵하고 에너지가 좀 딸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끝까지 운동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에너지원을 조금 먹고 운동을 하는 편이고요. 운동 다 하고 집에 와서 바로 밥을 챙겨 먹습니다. 운동하고 시간을 좀 뒀다가 먹는 것보다는 바로 무언가를 드시는 거를 저는 진짜 추천해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고 바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운동을 하고 바로 밥을 드실 수 없는 경우 분들도 계시잖아요. 단백질 쉐이크라도 좀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 끝나고 바로 밥을 먹는데 양을 집중적으로 조절하는 건 아니고요. 건강한 탄수화물, 건강한 단백질, 그리고 구운 야채. 이게 제 운동하고의 루틴인 것 같아요. 일단 야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샐러드 많이 드시지만 저는 생야채를 믿지 않습니다, 잘.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 실제로 생야채를 먹었을 때 좀 속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구운 야채를 먹었을 때 좀 더 속이 편안하고 흡수도 잘 되고 좀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야채를 올리브유랑 꿀 약간 소금 후추 뿌려서 오븐에 구워가지고 구운 야채를 먹는 편이고 거기에 밥, 탄수화물로 밥을 먹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기 단백질이랑 식물성 단백질을 섞어서 먹는 편이에요. 뭐 콩, 두부, 계란, 시금치, 뭐 고등어 요런 뭐 소고기, 닭가슴살 이렇게 여러 가지 단백질의 주요 성분이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항상 닭가슴살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해서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그래서 뭐 소고기에 뭐 두부 뭐 이런 식으로 먹는다던가 이렇게 약간 조금 다르게 고기류랑 식물성 단백질원 이렇게 믹스해서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저는 사실 일반식을 먹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빡세게 해서 살을 쪽 빼야 되시는 분들은 사실 저녁에 일반식 하면 많이 부을 수도 있고 살도 많이 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도움이 안 되시겠지만 저는 지속 가능한 평생 할 수 있는 운동과 식단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의 낙인 저녁은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 저녁은 저는 배부르다 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좀 배가 찼고 내가 이 음식을 좀 맛봤다, 느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잘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막 힘들게 참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렇게 배부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조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은 일반식을 그렇게 먹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강박 가지지 않기예요. 내 몸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박이에요. 사실 운동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내가 오늘 했다 그래서 내일 갑자기 딱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육통은 있지만 내가 보기에 내 몸은 그대로란 말이죠. 뭐 엉덩이 운동 같은 걸 하더라도 내가 엉덩이 운동을 끝났어. 그리고 눈바디를 해서 딱 찍을 때는 엉덩이가 굉장히 뽕긋하고 이쁘고 딱 힙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날 오후만 돼도 그날 저녁만 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게 바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내 몸 변하지 않지?에 대한 강박을 가지실 수 있어요. 운동은 진짜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운동은 내가 한 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효과가 없더라도 이게 어디선가 계속 쌓이고 있고 어느 순간 분명히 100%의 확률로 그 효과가 보일 거다라는 거를 믿고 거울 강박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몸의 라인이라던가 이런 거는 살만 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근육도 붙어야 나오잖아요. 근데 이 근육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식단과 운동이 조화롭게 딱 잘 맞아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내 몸이 왜 안 변하지? 나 더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 안 되는 건가? 이런 강박
고정관념 이런 거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하게 하다 보면 분명히 뭐 한 달 뒤에든 뭐 한 달 반 뒤에든 무조건 결과는 나온다를 믿고 계속 그냥 우직하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들, 깨달은 생각이나 제가 지금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 뭐 습관들, 행동들 총 6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운동을 좀 더 재밌게 질리지 않고 오래오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깊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나 운동이나 뭐 식단 이런 것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가 말한 이 6가지를 조금씩 잘 실천하셔서 재밌게 질리지 않게 평생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알고 싶은 꿀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브이로그든 말하는 영상이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